understand you like to fight. It's the only way some people learn. But you paid the price for teaching the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영화의 또 이번 그 강의 시리즈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앤트원의 트라우마 대학이, 그래서 이제 5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대학이라는 말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이. 저는 이런 대학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뭐 트라우마 극복, 뭐 트라우마 정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피하고 넘어선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 완전 해결이나 완전 해결, 완전 박멸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삶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과정을 겪잖아요. 끊임없이 과정을 겪고 끊임없이 이 일을 만나죠. 뭘 만납니까? 고통도 만나고 난관도 만나고 또 상처도 만나고 이렇게 그 트라우마도 이게 계속 만나는 이런 과정이 삶인데 어떻게 그 박멸을 하고 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것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큰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직격탄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좀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대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뭐죠? 그 deal with라는 말이 있거든요. deal with. 이거 뭐 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트리트라는 말하고 비슷해. 트리트. 항상 이렇게 뭐를 이렇게 다루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쉽게 얘기하자면 칼을 다루다, 고음을 다루다, 맹수를 다루다, 혹은 고통을 다루다, 고통을 대하다. 이런 표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고통을 박멸하다, 없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앤트원의 상처 대학이 사실 트라우마 대학인데요. 트라우마 대학이 앤트원의 트라우마 대학이 그래서 앤트원이 어떤 식으로 트라우마를 잘 대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븐포트 박사가 잘 유도하는 그 과정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데이븐포트 박사는요, 굉장히 그 영화 중에 굉장히 훌륭한 정말 앤트원을 잘 이렇게 이끄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담자 그러면 상담자가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상담자가 이끄는 상담. 이거는 이제 상담자가 주로 교회나 뭐 이렇게 혹은 절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런 그 성직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이렇게 직접 이끄는 상담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현대 사회 수많은 사람들 상담을 할 때는 사실 이런 걸로는 많은 한계가 있고 또 상담자가 다 그 능력이 100% 이렇게 슈퍼맨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러니까 내담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상담 이것을 요즘엔 더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내담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센터, 이거 이제 상담자, 내담자를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더니 클라이언트 센터드 카운셀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이제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하러 온 사람, 바로 이제 이제 상담이 필요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내담자,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상담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결국
상담하는 사람이 좋은 말이나 뭐 이런 말로 해가지고 스스로 아니 그 사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끄는 것보다는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를 이제 자기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자가 사실은 더 소중한데 바로 영화에 나오는 데본 포터 박사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앤투원을 잘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도 앤투원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그 상담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닥터 데이본 포트가 이 앤투원에게 먼저 이렇게 유도하고 이끄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끕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해라는 말, 우리 이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understand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사용했잖아요. 남을 이해해주고 understand, 참 understand. 남의 이게 밑부분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이건 배려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understand라는 말 자체의 어원을 보면 굉장히 친밀하다 이런 뜻입니다. close, 친밀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몽 이런 뜻도 있어요. 어몽은 우리 뭐뭐 사이에 그런 뜻이지만 이 어몽이란 말에는 누구와 함께, 누구와 가깝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understand라는 말 자체가 가까운 듯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게 이게 understand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프로이트처럼 의사와 환자의 그 권위를 딱 지켜가면서 의사분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딱 그 권위를 유지하면서 절대적인 그 위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정언 명령이라고 딱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들, 그런 것보다는 가까운 친근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이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라는 말을 이번에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해는 굉장히 그 배려하는 듯한 마음을 갖는 거. 우리가 뭐 양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양해라는 말도 좋아요. 양해. 똑같은 말이지만 양해도 뭐냐면 이 양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그 챙겨주고 살펴주고 뭐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양해, understand 이런 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을 배려해 줄 때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하잖아요.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남과 친근해질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이 앤투원 피처에서는 그 말도 좋은 말이지만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그 깨달음 중에 하나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이제 앤투원이 데이본 포터 박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조금씩 이제 그 마음 문을 열고 이해를 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의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큰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큰 충격, 힘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박사에게 쭉 하는데, 그 박사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얘기를 하게 되면 나의 그 지나온 얘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이해하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고 봐야 돼요. 남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 많이 하지만 나도 역시 나 자신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자세, 이런 자세, 밀접하고 품어주는 자세로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양해, 나를 살펴주는, 그 나에게 배려해주는 자세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디킨스의 그 작품이 있죠. 여기 스크루지
뭐 영감, 구두쇠 영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스크루지가 그 구두쇠인데 어느 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떤 영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날 뭐 제일 재밌죠, 이거 보는 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의 어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자기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저기 있는데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럼 과거의 모습 보니까 아,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순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의 모습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모습 보니까 아, 내가 저렇구나 생각하게 돼. 미래의 모습 보니까 아, 내가 저렇게 될까? 이렇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보는 게 달라진. 또 다른 뭡니까? 내가 관객이 돼서 내가 하나의 그 관객이 돼서 극장에서 그 나의 삶의 연기를 내가 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를 이렇게 관객이 돼서 바라보는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객관이란 말이 손님이란 말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본다 할 때 그러면 객관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 손님의 자리에서 바라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나도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보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거울 보는 게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거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죠. 거울 보면 아유 머리 빗으면 머리 잘 빗은 내가 보이고 또 이렇게 이 사이를 보면 아이고 고춧가루가 낀 게 보이고 이런 내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런 거울을 보듯이 관객이 돼서 연극하고 있는 나의 삶을 이제 연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는 거, 이게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을 양의 모습으로, 이해의 모습으로, 언더스탠드의 모습으로, 또는 친근한 모습으로, 또 관심 가진 포근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남을 이렇게 이해하고 양해하는 거는 참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저도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해요. 또 자기 자신이 아픈데 힘들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는 거를 이해하기를 자꾸 꺼려 합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엄살이 심한 사람들. 조금만 아파도 나 여기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봐요. 이마에 피가 철철 나는데 나 안 아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아버지, 대한민국 어머니 뭐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아프면 안 돼. 항상 나한테 막 마술을 겁니다. 나는 강해.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항상. 그런데 너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아픈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얼만큼 피곤하고 얼만큼 무리했고 얼만큼 아프다는 걸 내가 알아야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그 아픔을 조금 더 견뎌낼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더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더 잘 수 있고 이렇게 나를 또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본 마음 속에서 나는 강해야 돼. 나는 지금까지 강하게 살아왔어.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건강의 첫 번째 길입니다. 몸이 건강하다. 내 몸의 상태를 자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또 내 마음의, 내 몸과 마음의 이러한 건강도 항상 내가 나를 챙겨보고 어디가 아플까, 어딘가 힘들까 이렇게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트라우마를 얘기하고 있죠. 트라우마는 많이 아픈 걸 얘기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아프구나. 나에게 큰 상처가 있구나. 보통 어떤 경우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무슨 일이 생겼는데 좀 내가 좀 이상해.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좀 치료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옛날에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 뒤늦게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아는 게 좋지,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왜 합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픈가를 자꾸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항상 아플 때 내가 얼마나 아픈가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이해하라 할 때는 항상 나는 뭘 잘못했어, 나는 뭐가 부족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 바보같이 이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가끔 필요하겠지만 자신을 아량의 마음, 이해의 마음, 내가 얼마나 아픈가, 내가 아프구나, 내가 이래서 이래 아프구나, 이렇게 자기를 동정의 마음으로, 또 자기를 이렇게 아픈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 자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연습해도 돼요. 거울을 보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무개야. 너 어디가 아프니? 또 너 내가 이해한다. 힘내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항상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라잖아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힘들 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나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번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가, 나 자신을 이해의 마음으로 보면서 내가 아프구나, 이렇게 해서 아프구나. 앤투원도 박사에게 서서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박사와 함께 대화하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아프다는 걸 깨닫는 것, 나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 이게 트라우마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단계라. 이제 그렇게 아주 기초인데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나의 모습을 자꾸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아가게 되죠. 내가 아픈 걸 이해하게 되면 나의 행동도 이제 이해가 하게 되죠. 내가 이런 아파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근데 내가 이런 행동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의 트라우마를 대하는 첫 번째 단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보았던 영상 짧은 거지만 다시 한번 보고 거기 대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understand you like to fight, It's the only way some people learn. but you paid the price for teaching them. 예, 그 대사를 보세요. 처음에 이제 데이븐포트 박사가 앤투원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죠.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I understand you like to fight. 내가 보기에 네 파일을 보니까 자네는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 파일에 보면 여러 번 싸워가지고 이제 클리닉에 여러 번 갔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앤토니 대답을 합니다. It's the only way some people learn.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싸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뭐겠어요? 버릇없는 사람,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냥 쥐어박는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데이븐포트 박사가 무슨 그런 말을 했고 틀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긍정해 줍니다. 그리고 but 네 말도 맞지만 but 그러나 you pay the price for teaching them. 그들을 가르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잖아. 물론 그들이 버릇없고 그들이 나쁜 건 또 인정해. 그런데 네가 싸움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결국 너는 pay the price,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앤토니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근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앤토니 자신에게는 큰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분노가 표출이 되고,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싸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생겨나잖아요. 월급도 깎여야 돼. 이제 군대에서 잘못하면 제대도 할지도 몰라. 이런 어려움들이 결과로 나오죠. 그 대가가. 바로 그래서 pay the price. 나의 행동의 대가가 이렇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해, 나 자신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자신의 상처로 인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있을 때, 그게 내가 이제 나의 상처를, 나의 큰 트라우마를 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가 있구나. 내가 상처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출이 되는구나. 그 표출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생기는구나. 이런 좋지 않은 대가가 생기는구나. 그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큰 상처. 작은 게 아니에요. 금방 낫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상처가 있어서 건드리면 아프고, 때로는 거기에서 또 고름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치면 아프기도 하고, 이게 트라우마, 큰 상처죠. 그래서 이 상처가 이제 내 마음에도 있고 나의 삶에도 있구나. 나에게는 큰 상처가 있구나.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가끔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이 생겨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프라이스, 대가를 또 치르기도 하는구나.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큰 트라우마를 이제 그거를 대할 수 있는 큰 그 길을 가는 첫 번째 단계라,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마무리 글로 쓴 거, 그 부분 같이 이제 그림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요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보세요. 나를 이해하게 되면, 자, 이해라는 말 썼습니다. 나 자신에게 무작정 관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나를 이해한다, 나 잘했어 이렇게 관대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이해하게 되면 나 자신을 양해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서히 나의 문제점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문제나 나쁜 점이 아닌 것이죠. 내가 아파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나의 상처로 인한 그걸로 생기는 이런 그 모습들을 내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누구도 나를 다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집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게 되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말하면서 이번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 나를 이해하는 거, 이 세상에 나만큼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내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존재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얼만큼 아픈가를 내가 봐야, 내가 얼만큼 아픈가를 내가 이해해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도 내가 이렇게 아파요, 잠잘 때 아파요, 밥 먹을 때 아파요, 상세하게 얘기해야 치료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픈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힘든 트라우마를 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